예, 안녕하세요. 대학원 글로벌 스포츠 마케팅 세미나 그 3주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1주차, 2주차 그 수업 올린 거 잘 하고 계신 거죠? 예. 그리고 뭐 아무래도 일방적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뭐 조금 지루할 수도 있고 또 뭐 이렇게 아무래도 인터랙티브하게 상호작용하면서 하는 거랑은 좀 다른데 그 드시다가 하여튼 책을 교과서를 읽으시다가 부족한 게 있으면 저한테 그냥 전화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지금 곧 만나려고 합니다. 대학원 수업이고 그런데 계속 수업을 이렇게 하는 게 저거 해서 이런 수업을 하더라도 한번 여건이 되면 그 한번 만나서 같이 얼굴도 보고 좀 대화도 나누고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할까. 그거는 우리 그 형로선 학생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연락을 할 거니까요. 그렇게 아시고 좀 언제 같이 보자 그러면은 좀 같이 얼굴을 보고 또 공부 어떻게 하고 뭐 논문 어떻게 쓰고 뭐 이런 것들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 지금 지난 시간에 지난 시간에 1장 수업을 했고요. 스포츠 마케팅의 탄생. 그런데 기본적인 이제 스포츠 마케팅과 관련돼서 그 일반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다 했고, 2장은 전략적 스포츠 마케팅 과정. 그래서 영어로는 이 Contingency Framework for Strategic Sports Marketing 이렇게 돼 있죠. 그 싱크책에. 근데 이 챕터는 사실은 뭐 스포츠 마케팅이라기보다 우리 그 마케팅 원론, 마케팅 관리론이나 또는 경영 전략론, 예? 뭐 전략 경영론 이런 데서 다 얘기하는 그 일반적인 기업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의 이 전략을 어떻게 수립하느냐, 전략과 관련된 이슈에 대한 챕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특히 이제 좀 마케팅에 포커싱을 두고 공부를 하는 거지만 어쨌든 전략적 마케팅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수업을 하기 전에 먼저 그 아마 형로선 학생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그 스트래티직 어널리시스에 대한 그 한 장짜리 사진을 보내준 게 있을 거예요. 이제 사진을 보내준 것들을 다 이렇게 먼저 보시고 그 사진을 통해서 이거를 같이 보기로 해요. 먼저 이걸 설명을 들으면 이 전체적인 챕터를 이해하는데 쉽고 제가 이 한 장짜리 이게 가장 기본이 된다고 할까요? 우리가 모든 그 기업 경영이나 전략이나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뭐 마케팅도 마찬가지고요. 뭐 글로벌 마케팅도 마찬가지고 기본이 되는 거기 때문에 먼저 그거를 같이 보면서 우리 저걸 하기로 하죠. 그래서 그냥 한 장짜리 표인데 제가 또 그림인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림이라서 그 내용을 먼저 제가 좀 설명을 하고 이제 교과서로 돌아가서 진도를 또 나가기로 합니다. 사실 이거는 스트래티직 마켓 매니지먼트라고 데이비드 A 아커 교수님의 아주 예? 유명한 그 모델이라고 그러면 모델일 수 있고 어떤 프레임워크 체계라고 그러면 체계라고 볼 수 있는데 전략적인 분석을 볼 수 있는 체계다. 그래서 어디에나 여러분들이 대응할 수 있고 제가 뭐 기업체들을 뭐 컨설팅을 한다든지 기업 경영 분석을 한다든지 경영 진단을 한다든지 어떤 자문을 한다든지 할 때도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프레임워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유용할 것 같아서 요걸 먼저 알려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 진도를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모두 모두 이 한 장짜리 하나, 그림 하나, 요거를 보도록 해요. 요거를 뭐 올려주거나 그러면 되나, 왜 그러지 않나요? 그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이런 게 다 저작권이랑 관련해서 그냥 여러분들이 보고, 이제 스트래티직 마켓 매니지먼트라는 책인데, 그냥 복사해서 이렇게 한 부분만 복사해서 여러분들, 그 데이비드 A. 아커 교수님의 어떤 그런 책인데, 요거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은 8판이에요. 8판. 에이스 에디션. 중국말로 그죠? 그래서 요게 이게 벌써 뭐 나온 지 꽤 됐는데, 이 기본적인 내용들이야 뭐 아주 미세적으로 바뀔 수는 있어도 대부분 그냥 가니까,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뭐 시간이 되시는 학생이랑 좀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 책, 스트래티직 마케팅 매니지먼트라는 책, AAKER, 아커 교수님의 스트래티직 마켓 매니지먼트 책, 8판인데 지금 더 후속판이 또 나올 수 있을 거예요. 나왔을 수. 보시면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먼저 그 체계를 가지고 어떤 전략 분석, 전략 경영, 전략적 마케팅 과정,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나가겠다. 여러분들 이거 다 공부는 하셨죠? 네? 공부는 하셨죠? 거기 보면 먼저 이제 왼쪽 맨 위에 상부에 왼쪽 오른쪽에 보면 그 external analysis가 있고 internal analysis가 있어요. external analysis가 있고 internal analysis가 있는데, external analysis다 그러면은 결국은 우리 외부 환경 분석과 관련되는 거예요. 외부 환경 분석에서 거기서 주로 외부 환경이라고 그러면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외적인 환경을 얘기하죠. 환경과 관련된 분석에서는 먼저 고객 분석. 그래서 커스터머 어널리시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 시장 중에서 어떤 세분 시장을 대상으로 할 거냐, 뭐 마케팅에서 얘기하는 그 STP 전략의 기본이 된다고 할 수 있는 그 세그먼트, 세분 시장을 파악하는 것과, 그리고 소비자들, 고객들이 과연 어떤 동기, 모티베이션을 가지고 있느냐, 어떻게 보면은 뭐 소비자들의 뭐 태도, 신념 이런 거랑도 관련이 되고요. 또 소비자들이 가지고 있는 미충족, unmet needs는 무엇이냐, 미충족 욕구는 무엇이냐. 이거 외에도 뭐 분석할 수 있는 게 많은데, 요런 거를 파악하는 게 고객 분석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고객이 지금 니즈는 있는데, 욕구는 가지고 있는데 아직 충족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느냐, 그리고 왜 어떤 동기를 가지고 수요를 하느냐.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동기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생리적인 욕구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어떤 다른 또 사회적인 욕구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다른 의사결정으로 인해서 또 구매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뭐 외부 환경의 어떤 또 그런 영향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고, 최근에 뭐 이런 여러 가지 세계적으로 바이러스도 생기고 이러면은 새로운 제품, 뭐 세정제라든지 마스크라든지 뭐 이런저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그런 걸 보면 이제 그런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결국 수요를 구성하고 또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해 주는 거는 고객이기 때문에 그 고객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고객에 대한 분석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고객 분석이고요. 두 번째는 competitive analysis입니다. competitive analysis 하면
경쟁자, 우리와 경쟁하고 있는 경쟁자는 과연 누구인가? 그래서 경쟁자의 아이덴티티, 실체는 뭐냐? 또 어떤 전략적 집단이라고, 전략적 그룹이라고 그러면은 경쟁자의 그런 전략적 집단은 또 무엇이냐? 경쟁자의 성과는 어떠냐? 우리 항상 모든 분야에 있어서는 경쟁자의 성과는 또 어떠냐? 이게 우리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프로야구를 좋아하는 학생도 있고 아닌 학생들도 있겠지만, 프로야구 같은 걸 보면 항상 우승하는 팀이 지금 두산 베어스라고, 예? 옛날 오비 베어스, 두산 베어스가 잘해요. 그렇지만 실제로 경영 성과에서는 또 다를 수가 있는 거죠. 그 경영 성과에 있어서는 실제로 관중은 어디가 제일 많이 오는지, 또 수익성은 또 어떤지, 이런 것도 이제 경쟁자라고 보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KT 위즈 팀의 구단주자, 예? 또는 단장이다, 또는 감독이다, 이랬을 때 경쟁자들에 대한 분석을 다른 9개 팀 경쟁자들에 대한 분석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프로야구지만 프로농구, 축구, 다른 배구, 이런 것도 경쟁자죠. 결국은 그 관중들이라든지 중계를 시청하는 사람들을 차지해야 되는 거니까, 그 시장을 가지고 점유를 하는 거니까 또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또 한편으로도 지나가면은, 아니다, 이게 무슨, 내가 야구장을 갈까 영화를 볼까, 또는 캠핑을 갈까 영화를 볼까, 또는 야구장을 갈까, 아니면 나 그냥 독서를 할까, 나 게임을 할까. 이 경쟁이라는 게 굉장히 확대가 되죠. 여러 가지로 확대가 되죠. 그런 것도 이제 또 경쟁자 분석에서 또 좋은. 그래서 경쟁에는 이제 직접적 경쟁이랑 간접적 경쟁이라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해야 되고, 또 이미지, 경쟁자들의 이미지가 어떤가. 우리 보면은 한화 이글스라는 팀의 이미지가 있고, 기아 타이거즈라는 팀의 이미지가 있고, SK 와이번즈의 이미지가 있고, KT 위즈의 이미지가 있고, 있죠. 또 경쟁자의 어떤 목적이 뭐냐, 경쟁자가 추구하는 목적이 뭔가 수익성을 높이려고 하냐, 매출을 극대화하려고 하냐, 시장 점유율을 가지려고 하냐, 다르죠. 그런 거. 또 경쟁자의 그 스트래티지, 전략은 무엇이냐, 2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전략이라는 것은 우리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죠. 수단. 우리 전략 전술 많이 얘기하는데, 그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사용할 수 있는 수단. 목적이 무엇이라 이러면은 전략은 어떻게와 관련된다고 볼 수 있어요. 예? 그죠? 그래서 그 전략, 목적. 그래서 조직의 어떤 비전, 사명, 목표, 이런 것들을 무엇이라고 한다면, 전략은 어떻게와 관련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와 관련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조직의 목표와 마케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을 조직 전략이라고 하고, 무엇이 어떻게, 이렇게. 그래서 스포츠 조직의 어떤 경기 계획을 보면, 축구팀이 상대 경쟁팀에 따라서 다른 경기 전략을 구사하는 것과 같이 변화하는 환경 상태에 적응할 준비가 되고, 예를 들면 우리가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를 보면은 이제 리버풀이라는 팀이 있죠. 리버풀 지금 거의 패가 없이, 요즘은 이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못 하고 있지만, 그 팀을 만나면 대부분의 팀들이 이기기가 쉽지 않다. 똑같이 공격을 해서는 이기기가 쉽지 않으니까 수비 위주의 작전을 짜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역습하는 그런 게 많이 쓰죠. 우리나라 축구팀도 경우에 따라서는 월드컵이나 이런 데 나가면 그런 전략을 많이 쓰고, 그런 것도 전략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경쟁자들의 과연 전략이 무엇이냐, 요거에 대해서 또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거에 또 분석을 해야 되는 거고, 또 경쟁자의 뭐 어떤 장점과 약점은 무엇이냐, weakness 뭐 이렇게 나오죠. 이게 또 경쟁자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시장 분석이, 시장이라는 것은 결국 아까 얘기한 고객들을 모아놓은 게, 고객들의 집합이죠. 그 시장 분석이나 서브마켓, 하위 시장 분석, 예를 들면 뭐 이런 겁니다. 그냥 일반인 성인 시장, 그러면 시장이라고 그러면 그 중에서 뭐 시니어 시장, 그러면 시니어면 뭐죠? 그 뭐 한 65세 이상, 65세 이상 고령자들의 시장을 뭐 시니어 시장. 요즘은 뭐 점점 더 이제 고령자들의 고령화 효과도 있고, 또 고령자들의 건강이라든지 이런 게 좋아져 가지고 70세로 보기도 하는데, 그런 것도 있고요. 또는 뭐 주부 시장, 뭐 학생을 둔 주부 시장, 이런 것도 전체 시장에 했을 때는 서브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시장 규모, 사이즈, 성장, growth, 다음에 수익성, profitability, 시장이 얼마나 수익이냐.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시장이 굉장히 이제 성숙기로 가서, 성숙기가 돼가지고 캐시카우, 뭐 수익성이나 뭐 좋긴 하지만, 현금을 많이 창출하긴 하지만 실제로는 성장을 더 이상 안 하는, 정체되어 있는 그런 시장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또 어떤 시장은 상대적으로 수익성은 그만큼 안 되지만, 굉장히 또 그 성장성이 높은 그런 시장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분석해야 된다는 거죠. 수익성. 그리고 그 시장의 엔트리 베리어, 요새 뭐 전기차 같은 게 굉장히 그 중요한 차세대 사업으로 벌써 이미 뭐 그렇게 됐으면, 그거랑 관련돼서는 뭐 이제 그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 같은 게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죠. 그러면은 그 시장에 이미, 그죠? 뛰어들고 있는 업체들이 경쟁을 쫙 하고 있고, 거기서 워낙 강해가지고 들어가는데 무슨 장벽이 있다든지 그런 걸 하는 게 이제 엔트리 베리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원가 구조, 코스트 스트럭처, 그 코스트, 특히 최근에 이제 유가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데, 일반적으로 보면은 그 유가 같은 것들을 되게 영향을 많이 미치죠. 그 사업에. 특히 뭐 항공산업이라든지 이런 데는 유가, 또 정유사업, 뭐 석유화학 사업, 뭐 유가가 되게 중요한 산업들이 굉장히 많죠. 또 유통 시스템, 디스트리뷰션 시스템, 또는 트렌드, 또는 KSF 하면은 Key Success Factor입니다. Key Success Factor 그래가지고 핵심 성공 요인.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같이 영향을 미친다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시장 분석을 할 때는. 그 다음에 환경 분석. 그러면은 환경 분석에서는 특히 이제 거시환경 얘기하는데, 기술적 환경, 또는 소비자, 또는 정부라 그러면 결국 규제기관 얘기하는 거죠. 정부, 법적 환경, 또 경제적 환경, 어떤 시나리오다. 그러면은 시나리오 분석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게 이런 식으로 지금 굉장히 세계 각국에 큰 충격을 주고, 또 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과연 이 바이러스의 뭐 왁싱이라든지 요거를 치유할 수 있는 그 약이 언제 개발되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회복하고 뭐 달라지겠죠. 경제가 회복하고 사회적으로 안정이 되고 이런 게 달라질 텐데, 그런 것들을 이게 과연 뭐 몇 월에 지면 해결되냐, 그 시나리오별로 예측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환경이 어떻게 변할 거다. 지금도 뭐 엄청나게
우리가 이제 환경 얘기를 할 때 VUCA 되게 환경이라는 건 거시 환경이라는 건 VUCA 뷰카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뷰 처음에 V는 volatile 그래서 굉장히 휘발성, 폭발성이 있다. 가공할 만한 그런 게 있다. 그리고 U는 uncertain 하면은 불확실하다. 예측하기가 어렵다. 이런 거고. C 하면은 되게 complex, 복잡하다는 거죠. 복잡. 어떤 환경들이라는 것은 뭐 아주 간단한 거로 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엮여서 굉장히 거시 환경이라는 거는 복합적인 측면이 있고, A는 ambiguous, 모호하다. 원인을 찾기 힘들고, 해결책을 찾기 힘들고, 뭐 이런 거죠. 이렇게 해서 최근에 뭐 이런 사태들을 보면 여러분이 이걸 느낄 거예요. 특히 이 환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통제하는데, 인간이 통제하는데, 또는 기업이나 조직이 통제하는데 한계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뭐, 많이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뭐, 이런 환경도 관리를 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은 통제까지는 못하더라도 예측을 하고 이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많은 기업들이 노력을 하죠. 노력을 하는데 그게 뭐 쉽게 이게 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정보를 필요로 하는 영역은 뭐냐에 따라서 뭐 이런 환경 분석이라든지 이런 걸 하려면 필요로 하는 정보들이 있겠죠. 그 정보들을 어디서 얻을 수 있어요. 요즘이야 뭐 인터넷 같은 게 잘 돼 있어가지고 또 뭐 정보가 뭐 최신 정보가 막 굉장히 빨리 정보통신이라든지 방송이라든지 어떤 그런 기술이 발전해 가지고 굉장히 획득하기가 쉽고 또 분석하기도 쉽고 하니까 우리가 잘 아는데,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우리가 빨리 하느냐,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또 경쟁력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그 외적 분석에 대해서 있는데, 여러분들 뭐 익히 잘 알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또 영어로 되어 있어서 처음 접하는 분도 있는데, 이 프레임은 꼭 한번 여러분들이 익히고 어떤 어프로치를 하던, 사실은 논문을 어떤 걸 쓰더라도 이런 내용들은 들어가게 돼요. 우리가 경영학을 하기 때문에 그걸 해야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이해하고 잘 이 체계에 대해서 적을 하기를 바랍니다. 인식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그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외적 환경에 대해서 분석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했다면, 내용이나 요인에 대해서 파악을 했다면, 이제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내적 분석입니다. 내적. 기업 안에 있는, 기업 안에 있는 내적 분석에는 뭐가 있는지 거기 보세요. 퍼포먼스 어널리시스라고 그러는데, 퍼포먼스 어널리시스에는 먼저 수익성, 특히 뭐 경영의 기본적인 목적이 수익을 내야 계속 생존이 가능하니까요. 수익을 얼마나 내냐, 이게 수익성이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특히 증권시장에 상장이 된 상장기업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면은 이제 3개월에 한 번씩이죠. 3개월에 한 번씩 뭐 매출이랑 뭐 영업이익이나 뭐 에비타가 됐던 뭐 이런저런 이자 보상 뭐 비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할 수 있게끔 ROI라든지 ROE라든지 이런 걸 파악할 수 있는 재무제표를 이렇게 해서 뭐 그걸 공시하기도 하고, 또 뭐 이사회라든지 이런 걸 거치고 또 공시해서 보고하는 그런 처리를 거치는데, 하여튼 기업이라 그러면은 그 수익성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세일즈 하면은 매출액이에요. 매출액. 그 다음에 쉐어홀더 밸류 어널리시스. 그래서 쉐어홀더 그러면 주식회사의 주주예요. 주주 가치 분석이다. 그러면은 무슨 얘기냐면은 뭐 주로 증권시장의 주식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퍼라든지 프라이스 어닝 레이시오라든지 EPS라든지 어닝 퍼 쉐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런 걸 파악하기도 하는데 쉐어홀더의 밸류 분석, 이거 아마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죠. 쉐어홀더랑 스테이크홀더랑은 다르다. 쉐어홀더는 쉐어가 주주니까 주주를 얘기하고, 스테이크홀더는 이해관계자를 얘기하고 다음에 고객들이 얼마나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만족을 하느냐. 뭐 야구팀이다 그럼 야구 구단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을 하느냐. 꼭 그거는 뭐 또 성과랑 꼭 상관 있는 건 아니고요. 어떤 그 구단들에 대해서 막 자부심도 느끼고, 뭐 막 그런 조금 그런 팬덤이 많이 있죠. 그런 거라든지 또 그 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품질은 어떠냐. 프로덕트 서비스 퀄리티. 그래서 뭐 우리가 그냥 삼성 제품이다 그러면 그거 뭐 퀄리티가 뛰어난 거, 또 뭐 아이폰 그러면은 또 퀄리티가 굉장히 뛰어나다고 뭐 이렇게 돼 있고요. 뭐 그럴 수가 있고, 다음에 브랜드 어소시에이션 그러면 브랜드 연상이다. 그래서 브랜드의 어떤 그런 효과, 브랜드 가치, 어떤 좋은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지, 또 렐러티브 코스트, 상대적인 비용은 또 어떤지, 또 신제품의 뭐 개발이겠죠. 신제품 개발이나 신서비스 개발 활동은 어떤지, 또 employee capability and performance. employee 하면은 직원들이죠. 종업원들의 역량과 성과.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 마케팅을 이제 내부 마케팅이라고 해서 인터널 마케팅이라고 해서 굉장히 중요하고 그거를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된다라고 해서 또 인터널 마케팅이라는 분야도 있어요. 특히 스포츠 마케팅 분야에서는 이런 인터널 마케팅이 되게 중요합니다. 뭐 선수들뿐만 아니라 그 프런트에 있는, 그죠? 프런트라고 그러죠. 보통 이렇게 거기 프런트 그 팀에 우리가 조직 문화 얘기를 할 때 스포츠 마케터에게 다양한 영향을 미치죠. 조직 문화는. 그래서 또 특히 스포츠의 조직 문화는 마케팅을 얼마나 이렇게 가치 있게 보는지 결정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프런트라고 그러죠. 프런트 오피스의 직원 수라든지 담당 업무를 보면 조직의 고객 지향성을 알 수 있고 마케팅 기능의 중요성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얼마나 그 프런트에서 팬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거는 꼭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그런 이 프로 야구나 이런 스포츠들 보면은 그 팬들 간의 또 커뮤니티 뭐 이런 것도 대단하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연결하고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보여주는 거죠. 이걸 조직 문화 와 연결지어서 그런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아마 종업원들의 역량이라든지 성과에 대해서 분석을 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특히 인터널 마케팅 측면에서. 왜? 기업이 종업원들, 직원들한테 잘해야만 종업원들이 접점에서 고객들한테 잘해서 기업 성과가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인터넷 마케팅 관련해서 중요하다. 요게 이제 내적 분석에 들어가는 변수고요. 내적 분석 중에 성과 관련된 변수고요. 다음에 determinant of strategic option, 전략적 옵션의 결정 요인. 이거는 뭐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하고 있는 문제가
전략적인 문제가 과연 뭔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뭐 경기 때문에 그런 건지 또는 매출이 부진한 건지 고객들과 관련된 문제인지 뭐 내적인 문제인지 이런 여러 가지 전략적인 문제가 있는데 제품이나 서비스에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제약 조건, constraint는 또 어떤지 이런 것도 또 우리가 뭘 하는 데 있어서 파악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통신회사들 같으면은 ARP라고 있죠. ARPU 그래서 Average Revenue Per User 여러분들이 쓰는 스마트폰 같은 걸 보면 고객 1인당 가입자 1인당 과연 얼마짜리 고객이냐 이런 걸 분석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점점 더 우리 크게 변화가 없는데 우리가 변화한 것도 없고 그런데 그런 게 떨어지고 있다 줄고 있다 그럼 그거에 대해서 그럼 전략적인 문제가 있으면 이걸 파악해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해야겠죠. 그런 것들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의 강점과 약점 이거는 우리가 내적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의 강점이나 약점 and liability 그럼 liability는 그냥 부채 부담 우리가 부채 부담 뭐 이런 걸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의 강점은 뭐고 약점은 뭐고 또 liability 우리가 짐지고 있는 거 부담을 가지고 있는 부채가 뭔지 이걸 분석해야 된다. 이건 내적 분석은 그래서 크게 이 성과 분석과 그 전략적 옵션에 대한 어떤 결정 요인들 분석을 통해서 내적 분석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크게 내외 분석 또는 내부 환경 분석, 외부 환경 분석을 시작을 하고요. 여기서부터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전략적인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했는데 그 중에서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뭔지에 대해서 외적 환경을 통해서는 기회, 위협 이런 게 있죠. 기회, opportunity, 위협. 특히 그러니까 외부 환경, 기업을 둘러쓰고 있는 외부 환경과 관련된 게 이제 기회, 위협이라든지 또는 트렌드, 그리고 전략적인 불확실성,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요. 내적 분석에 있어서는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그 기업의 강점, 약점, 채무, 문제점, 제약점 또는 불확실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눈치 빠른 학생들은 여기까지 이제 보면 그걸 통해서 외부 환경은 기회와 위협, 네? 물론 트렌드라든지 전략적 불확실성도 들어가지만 또 내부 환경은 강점과 약점 그 외에 뭐 라이어빌리티라든지 문제라든지 제약 조건이라든지 불확실성 들어가지만 그거구나.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여러분들 보통 SWOT 어널리시스 많이 하죠. SWOT, SWOT 어널리시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모든 기업들 분석하고 뭐하고 아마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주기장에 취업하거나 그랬을 때 많이 할 텐데 그거를 이제 어떤 한 기업에 대해서 우리 전략적 시장 분석을 한다 그러면 요 단계에서 그게 이제 도출이 돼야죠. 네? 수학 분석을 통해서.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결국은 어떤 전략, 우리가 해야 될 전략을 창출하고 그 전략을 또 뭐 적응해 나간다든지 뭐 맞춰 나간다든지 어댑팅하고 그리고 그 전략을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전략이 나오면 그거를 실천에 옮기는 실행에 옮기는 그런 과정이 이제 creating, adapting and implementing strategy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우리가 들어가는 거는 결국은 사업 전략에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는데 우리가 뭘 해야 되냐 뭐 제품이랑 시장이랑 투자를 하는 전략이 있어요. 뭐 기존 제품을 가지고 기존 시장에 뛰어들 거냐 뭐 기존 제품을 가지고 새 시장에 진출할 거냐 기존 시장에서 새로운 제품을 가지고 할 거냐 제품과 시장도 전혀 다른 새로운 다각화된 전략을 나갈 거냐 뭐 이런 2x2 매트릭스를 봤을 때 제품 시장 관련 투자 전략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한다든지
고객의 가치를 제한, 커스터머 밸류 프로포지션. 그러면 아까 unmet needs가 있죠.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뭐가 있는데 그들에게 과연 어떤 가치를 제안해 주는 것이냐.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에서는 사실은 뭐 이렇게 SNS 뭐 이렇게 통해서 다 이렇게 이걸 문자로 하고 사실은 음성으로 잘 안 하는데, 제가 이제 중국 같은 데 보면은 중국은 위챗 같은 거로 해서 대부분 이렇게 말로 하면은 그게 이게 바꿔져 가지고 이거 쓰는 걸 많이 하죠. 이제 그런 옵션들도 서로 간에 이런 어떤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밸류가 다르기 때문에 그 밸류에 따라서 어떤 나타나고 있는 양태가 달라지는 그런 걸 우리 알 수 있어요. 그걸 이제 그래서 뭐 새로운 창업을 한다든지 뭐 어떤 벤처를 한다든지 뭘 할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고객한테 과연 어떤 가치를 제공해 줄 것이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자산, 또 컴피턴시 그러면 역량, 우리 기업이 가지고 있는 역량은 과연 무엇이냐. 그래서 이 핵심 역량과 관련돼서는 뭐 80년대인가 90년대쯤에 80년대일 거예요. 하버드 대학 교수인 프랄라드 하멜 교수가 컴피턴시, 네? competitive asset, 핵심 역량, capability에 대해서 뭐 그게 있죠. 핵심 역량, competitive advantage, 경쟁 우위. 이거는 이제 마이클 포터가 얘기했고요. 핵심 역량과 관련해서는 competency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 찾아서 아티클을 원문 그대로 읽어보라고 그러고요. competency. 그리고 시너지, 어떻게 시너지를 창출할 거냐. 또 functional strategy and program. 그러면은 기능적인 차원에서 전략은 어떻고 또 프로그램은 어떤지 그런 걸 파악하는 게 비즈니스 전략 대안에 대한 확인, 이거고, 그렇게 전략이 나오면 그거에 따라서 두 번째가 전략을 선정해요. 전략을 선정하고, 세 번째는 여기서 오퍼레이팅 플랜, 운용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네 번째는 이런 전략을 검토하고 다시 어댑트 한다는 건 조정한다는 거니까 수정해 나가서 다시 이렇게 피드백하고 이러는 걸 얘기를 하죠. 요런 과정을 거친다. 그래서 뭐 설명하다 보니까 길어졌는데, 이렇게 전략적 시장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는 요와 같은 기본적인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게 이제 데이비드 아커 교수님의 이 주장이고, 이거는 뭐 비단 이분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비슷한 얘기를 해 오셨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거의 그냥 정설로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그래서 기업이라든지 경영이라든지 아니면 기업이 아닌 조직, 뭐 대학이다 그러면 뭐 그건 기업이라고 볼 수 없고, 어느 공공기관들이죠. 공공성을 갖춘 기관들도 다 이런 체계에 따라서 분석을 하고 뭐 전략적 대안을 찾고 이런 걸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거의 지금 반 이상, 오늘 수업 시간에 반 이상을 할애를 해가지고 요거에 대해 설명을 했는데, 그만큼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제가 아마 중간고사 뭐 시험 얘기랑 연결시켜도 뭐하지만 대학원생들이긴 하지만 이 시험에서도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해보라고 할 거니까, 이 외적 분석하고 내적 분석하고 전략적 성과 분석, 아웃풋이 어떤지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전략을 창출하고 또 수정해 나가고 또 실행에 옮기는 그런 전략까지, 이렇게 실천에 옮기는 전략까지 여러분들 하는 거는 체계를 명확하게 알고 있고, 어떤 기업이 됐던 어떤 조직이 됐던 어떤 문제가 됐던 이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여러분의 니즈에 맞춰서 조금씩만 조정해서 하면은 잘 해낼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제가 좀 강하게 얘기를 하면은
이런 체계를 가지고 있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 친구가 제대로 이 시장 상황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없냐 볼 수 있고요. 또 경영학을 제대로 배웠나 배우지 않았나, 경영학에 대해서 경영이 뭐라는지 알고 있냐 알고 없냐까지 얘기하는 거니까 요거에 대해서는 완전 암기하도록, 암기할 수 있도록 이거를 반드시 이해하고 암기해서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하기 바랍니다. 예, 지금 요거에 대해서 참 그림 하나인데 지금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렇게 제가 한 1, 2분 시간 드릴 테니까 요걸 한번 쭉 그 전체적으로 쫙 이렇게 한번 보면서 변수들을 보고 파악하고 이런 거를 한번 2분 드릴 테니까 해보세요. 예, 다 아시겠죠? 이제 그 이번 수업 사실 지금까지 여러분들 하신 내용은 뭐 당연히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고 뭐 학부 때 다 공부를 했어서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특히 뭐 기업 경영을 하시고 이 수업을 들으시는 분도 이런 분들은 다 아시지만 그냥 다시 한번 더듬어 봤다, 되짚어 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이제 저거는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논문을 써야 되는데 석사과정이면 석사과정, 뭐 박사과정이면 박사과정 논문을 써야 되는데 지금 책 하나를, 그러니까 이 표 하나로, 그림 하나로 끝냈죠. 책 하나를 그림 하나로 끝냈는데 이런 게 누구나 여러분들이 어떤 논문을, 어떤 주제의 논문을 쓰던 이런 걸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책 그 내용을 이 표 하나로 끝낸 거예요. 이 표 그림 하나 가지고 책 전체를 나타내 준 건데, 그래서 참 이 뭐 원서를 보면 특히 미국에서 경영학 책들을 보면 이런 걸 참 잘하는데, 물론 이제 시장도 크고 또 여러 가지가 좋은 점이 많으니까 이런 걸 잘하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논문을 쓸 때도 논문 발표할 때도 뭐 이론 연구서부터 실증 연구부터 많이 얘기하는데 다 필요 없고, 모델이라든지 주장하고 싶은 게 한 페이지로 잘 표현이 됐나 이거를 교수들은 많이 보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런 훈련을 많이 하세요. 내가 석사가 됐건 박사과정이 됐건 내가 결국 여기서 하려고 하는 게 뭐냐? 에? 그게 이제 여러분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들은 굉장히 바쁜 사람들이잖아요. 그 바쁜 사람들한테 이런 것들을 오랜 시간을 가질 수가 할애해달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거를 많이 얘기해요. 그래서 옛날에 닷컴 때도 그랬고 요즘도
실리콘밸리나 이런 데 가면은 엘리베이터 테스트라는 말이 있죠. 엘리베이터 테스트가 뭐냐 하면은 뭐 벤처 캐피탈이 됐던 여러 가지 투자자들로에게 투자를 받기 위해서 많은 벤처 기업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와서 기다리고 있다가 만나달라고 막 이러면은 뭐 그런다고 그러죠. 아, 뭐 안 만나고 그러다가 막 그 문 앞에서 만나가지고 이렇게 가면 그럼 너 내가 엘리베이터 타고 가는 동안 얘기해라. 그때 네 말이 설득력이 있으면 내가 너랑 다시 얘기를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아웃이다. 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래서 엘리베이터 테이스 또는 뭐 20 second please 뭐 20초 안에 그 너의 팔고자 하는 네가 가치를 제안하고자 하는 거를 그 설득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논문을 쓸 때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보고 그런 것들을 명심해서 아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를 하나의 페이지로 그림 하나로 아니면 모델 하나로 어떻게 얘기를 해야겠다 이거에 대해서 그 하려는 노력을 지금 단계에서부터 계속 하기 바래요. 막 이런저런 얘기를 장황하게 하면은 그건 벌써 이제 논문으로서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게 별로 이 가치가 없다는 반증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주기 바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아티클 같은 것들을 많이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아티클. 특히 영어 논문 같은 거. 제가 이제 한번 만나서 논문도 좀 주고 그럴 텐데, 제가 형로선 학생 통해가지고 논문 제목을 주면, 우리 학교가 도서관이 잘 돼 있거든요. 도서관에서 논문을 찾아가지고 그 논문을 미리미리 좀 읽어두고, 좀 오래된 논문부터 읽어야 돼. 사실은 오래된 논문을 읽고 저랑 수업을 하면은 그런 논문을 매주 하나씩 두 개씩 이렇게 나눠줘 가지고 그 다음 주에 돌아가면서 발표하고 토론하고 이런 것도 가져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서 뭐 좀 그런 면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거를 앞으로 논문을 많이 읽어라. 특히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와 관련된 그런 논문들을 찾아서 많이 읽으면, 또 읽을 때 항상 미리미리 정리를 해주세요. 정리를 해두면은 나중에 그쪽으로 논문을 쓸 때 그게 다 이렇게 시간을 절약해주고 합니다.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참고문헌만 정리하려고 해도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참고문헌 같은 것만 해도 미리미리 해두면은 엄청나게 나중에 시간 절약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논문을 쓰실 때도 그런 부분을 명심해서 잘 하길 바란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조금 오늘 이제 전략적 스포츠 마케팅 과정, 제가 나중에 또 잊어버릴지 모르니까 미리 이제 얘기를 하는데, 스포츠 팀을 하나 정해서 중국 학생들 같으면은 이제 중국에도 뭐 프로구단 비슷한 게 있죠. 축구 이런 것들은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을 텐데, 스포츠 조직이라든지 스포츠의 그 프로스포츠 구단이라든지 이런 거를 정해서 그 구단의 전략이 어떤지에 대해서 챕터 2의 체계에 따라서, 또는 우리가 그 방금 얘기한 그런 전략적 프레임워크의 체계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한번 그 준비하고 있다가 나중에 레포트 내세요. 이게 중간고사에 포함이 되던, 아니면은 레포트로 이제 오프라인 수업이 돼가지고 내던 다음 주에 그거 가지고 만납시다 그러면은 만나기로 해요. 네? 조금 더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챕터 2, 사실은 아까 그 프레임워크를 설명했기 때문에 챕터 2에 대해서는 이제 구체적인 내용 말고는 거의 나온 내용들을 많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설명을 해준 거고, 그 2장을 하기 전에 제가 그 에이전트가 있죠. 너무 좀 딱딱한 것 같아서, 그래서 스포츠 마케팅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좀 재미를 느끼려고 많이 이렇게 기대를 하고 왔을 텐데 탁상 같아서 제가 이제 스포츠 에이전트 같은 얘기, 스포츠와 관련된 뭐 재미있는 얘기들이랄까 여러분들이 관심 있을 만한 것들을 제가 신문이라든지 어떤 다른 그 자료에서 찾아가지고 얘기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이게 오프라인 시간을 하면은 여러분들도 하나씩 해가지고 발표하고 이런 시간을 하면 재밌는데 지금 그게 여의치 않으니까 하여튼 제가 얘기해주고 오늘은 이제 스포츠 에이전트의 세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 에이전트가 뭔지 아세요? 형용선 학생 에이전트 뭔지 아나요? 네. 이제 에이전트는 뭐 프로스포츠 선수에게 최대 이익을 확보해주기 위해서 뭐 구단과의 연봉 계약이나 이적 협상을 대행하고 기업체와 스폰서 계약을 맺어주는 뭐 사람이나 그런 에이전트 회사들을 말하는 거죠. 응? 주로 이제 사람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연봉 계약, 직접 선수들이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하기 어렵죠. 또 법적인 문제들이 많이 껴있고 또 이적 협상을 대강 한 팀에서 다른 팀으로 옮길 때 그거 하고 또는 스폰서 계약을 맺어주는 것까지 하죠. 특히 이제 미국, 우리나라도 많이 그러지만 미국이나 유럽에선 뭐 야구에 스캇 보라스, 그죠? 스캇 보라스, 드루 로젠하우스, 뭐 풋볼, 피니 자하비처럼 어떤 그 엄청난 연봉과 이적료를 받아내는 에이전트들이 있는데 이들은 이제 파워 에이전트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에는 잘 알려진 에이전트가 이제 스캇 보라스가 있죠. 스캇 보라스. 예? 에이전트는 수수료가 제일 중요하겠죠. 종목에 따라 계약 총액의 4 내지 8%예요. 보통 5%라고 해요. 5%라고. 네? 5%. 별로 많지 않죠, 사실은. 많지 않아요. 에이전트. 제가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골프 캐디 같은 경우에 보통 한 10%뭐 이렇게 10% 플러스 보너스, 뭐 현금에 10% 플러스 보너스 이렇게 하죠. 골프 캐디. 근데 이제 스포츠 에이전트는 사실은 선수에게 아니면 스포츠 종사자에게 엄청난 부를 안겨주고 그러는데 생각보다는 이게 작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 근데 사실은 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뭐 손흥민이나 유현진이나 이렇게 유명한 선수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그렇지 않은 선수들 많은데 5%면 별로 안 될 것 같은데 하여튼 5%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스포츠 에이전트는 단순한 대리협상 대리인의 범주를 벗어나서 선수의 훈련과 경기력을 모니터링하고 투자와 수익 관리, 법률, 세무 조언까지 담당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해주는 일이 많다는 거죠. 네? 그렇게 영역이 단지 말하자면 급여만 더 잘 받게 해주는 게 아니라 취직시켜주고 급여만 잘 맞추고 더 월급 많이 주는 대로 옮겨주는 게 아니라 더 그 사람의 가치가 더 나가도록 체력도 잘 관리를 해주고 더 여러 가지 다른 것들, 예? 뭐 건강도 관리를 해주고 또 기술도 관리를 해주고 그런 것도 모니터링해서 끊임없이 관리를 해주고 투자와 수익 관리 및 뭐 법률 및 세무 조언까지 그 사람의 생활에서 하여튼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는 그런 걸 한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에이전트 계약하려면 계약서만도 이제 구단이랑 이렇게 선수들이 계약하고 그러려면 계약서 분량만도 수십 쪽에 달하기 때문에 그런 복잡한 계약을 대행하려면 상당한 법률적 지식이 필요한데 그래서 보통 이제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한다고 해요. 에이전트는 변호사 자격증 가진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정도 되면 아마 그 미국의 유명한 에이전트 중에 야구 에이전트 중에 특히 그 스캇 보라스 이게 한국 사람들 많이 아는데 중국 학생들도 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글로벌 스포츠 마케팅을 해야 되니까 스캇 보라스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를 해주려고 그래요. 스카포라스가 인터뷰한 내용이 있던데 그 내용을 가지고 잠깐 그냥 재미삼아 뭐 스카포라스다 그러면은 뭐 박찬호, 유현진, 추신수랑 대박 계약을 한 그 뭐 미 야구의 미 프로야구의 마이다스 손이다, 신의 손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이게 이제 에이전트라는 게 선수와 구단, 프로팀을 연결해 주는 건데 구단에게는 악마, 뭐 선수에게는 천사 이런 얘기. 선수 입장에 서서 연봉을 가급적 많이 받아주니까 그래서 선수는 그냥 이 정도 먹고 가려고 해도 뭐 이제 에이전트가 안 돼. 그러면은 그 에이전트의 어떤 주장에 좌우되고 이런 게 많죠. 그래서 이 스카포라스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컨트롤로 유명한 그렉 매덕스라든지 옛날에 뉴욕 양키즈의 알렉스 로드리게스 또는 케빈 브라운 또 우리나라의 뭐 박찬호, 유현진, 추신수, 뭐 윤성민 이런 분들을 다 이런 선수들을 다 이렇게 계약 협상을 대행해 줬고요. 그런데 이거에는 항상 그 보너스 마법이라고 있어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뭐 몇백억, 연봉이 뭐 100억이다, 200억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몇 년간 단연간 계약을 또 하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굉장히 계약 성사 총액이 뭐 엄청나게 많고요. 그리고 또 수수료만 해도 이게 이제 벌써 좀 지난 얘기인데 한 5년 전 얘기인데 뭐 5년도 더 됐겠네요. 계약 성사 총액이 그 당시에 6조 원이고 수수료만도 3,100원이다. 3,100억 원이다. 이렇게 있는데 5%니까요. 근데 지금 훨씬 다 되겠죠. 지금. 근데 의외로 그 스카프라스라는 그 에이전트는 처음에는 야구 선수도 했는데 이제 뭐 마이너리그 선수하고 뭐 이러다가 부상을 당해서 실패를 했고요. 뭐 외야수 뛰다가 뭐 내야수로 옮겼는데 뭐 하여튼 그래서 그만뒀고 아마 뭐 약학 비슷한 거를 학부 때 전공을 했나봐요. 그래서 약학 박사를 했고 나중에는 또 변호사가 필요한 것 같아서 변호사도 해가지고 뭐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다가 뭐 자기 친구들 이렇게 마이너리그에 알던 친구들 알던 선수들 대행해주고 이러다가 이거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스포츠 에이전트가 된 거죠. 그래서 마이너리그 미국에는 이제 메이저리그가 있고 마이너리그가 있죠. 메이저리그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중계 보이고 뭐 그러는 것처럼 이 MLB 그래서 실제로 많이 하는 거고 그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게 마이너리그 베이스볼. 이게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은 이제 메이저리그 베이스볼인데 이 마이너리그에 있는 선수들이 많죠. 그리고 이들은 되게 이제 월급도 작고 고생하죠. 뭐 이렇게 이동할 때도 우리 팀은 뭐 메이저리그는 비행기 타고 뭐 혼자 사면 여기는 굉장히 그게 어렵고 버스 타고 다닌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차 몰고 다닌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스카포라스도 마이너리그를 뛰다가 다쳐서 선수로서 은퇴를 했는데 뭐 동료들의 계약을 돕다가 이제 에이전트 전역으로 했고 그래서 이런 선수들한테 돈을 많이 받아주면 이들이 또 사회에 기여를 하죠. 그래서 뭐 특히 이제 미국 프로스포츠에는 외국인들이 많이 와서 뛰고 있는데 뭐 도미니카라든지 이런 데 와가지고 뛰는 선수들이 돈을 벌어가지고 자기 고향, 자기 가족, 자기 고향, 자기 고향, 또 지역사회를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죠. 그런 것들에 보람을 느낀다라고 인터뷰를 했고요. 뭐 이렇게 다시 태어나면은 꼭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선수가 되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그 조직이 뭐, 지금 한 100명 되겠죠. 100명 정도 될 텐데, 나사는 미 항공우주국이죠. 나사의 엔지니어부터 MIT의 경제학자까지 직원으로 이렇게 연구원으로 영입을 해서
경기력을 위해 통계 분석하고 슬럼프에 빠지면은 이들이 여기서부터 탈출하도록 정신적인 상담도 해준다. 뭐 이런 얘기가 있죠. 이게 뭐냐면 한 선수가 스카포라스가 해줘가지고 제가 지금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팀으로 갔는데 막 방어율이 떨어지고 성적이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와서 보니까 별 문제가 없어서 그거를 이렇게 다시 별 문제 없다 이렇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나서 결국은 뭐 정상으로 해서 뭐 이렇게 좋은 성과가 다시 되돌아오게끔 뭐 특히 이제 포스트 시즌에서 되돌아오게끔 했다 뭐 이런 얘기 그런 사례들도 있고요. 네. 예. 그 다음에 뭐 보스턴 레드삭스의 데릭 로 뭐 이런 얘기네요. 뭐 그런 얘기가 있다. 뭐 이런 거고. 또 우리 박찬호 선수가 이쪽으로 해서 돈을 많이 벌었죠. 돈을 뭐 몇백억 뭐 벌고. 근데 뭐 텍사스 이제 LA 다저스에서 하다가 텍사스 레인저스로 했는데 뭐 갑자기 이제 부상당하고 뭐 이래가지고 안 좋게 먹튀라는 소리를 듣고선 이렇게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뭐 훈련법을 바꿔서 우리랑 상의도 없이 에이전트와 상의도 안 하고 박찬호의 훈련법을 바꿔서 부상을 당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내게도 큰 충격으로 다가와 회사의 훈련 연구팀을 만들었다. 뭐 이런 거. 그리고 뭐 미국 야구가 한국 야구랑 일본은 상당히 기교를 가지고 하고 네? 그 미야구는 힘이 지배하고 하다 보니까 일본보다는 한국 야구가 더 미국에 적합하고 뭐 지금 뭐 한참 전 얘기했겠지만 지금도 뭐 유현진이라든지 추신수라든지 뭐 이런 선수들이 이제 잘하고 있고 그죠? 이런 사례들이 뭘 얘기를 해주냐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에이전트 입장에서는 고객이잖아요. 그 선수들이 구단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뭐 돈만 많이 받아주고 말하자면 우리가 기업들이 제품 하나 팔고 뭐 서비스 하나 제공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그 선수의 가치가 오래오래 계속되도록 선수의 성공을 이끌어주는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슬럼프에 빠지면 다시 이걸 벗어나도록 해주고 체력이라든지 뭐 정신력이라든지 생활이라든지 여러 가지에서 뭐 자신감이라든지 이런 걸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끊임없이 모니터링을 해주고 그러니까 우리 그 마케팅 개념이랑 똑같죠. 고객 지향성이라든지 뭐 이런 측면에서 정보 수집이라든지 또 그 정보와 관련돼서 선수들에 대해서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을 해준다.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이 조그만 스포츠 에이전트와 관련된 스카퍼라스 사례지만 거기서도 보면은 이 마케팅은 그런 고객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고객 성공의 길 이게 또 뭐 우리 그 관계 마케팅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고객과 기업과의 관계죠. 그런 것들을 최대화하고 극대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바로 경쟁의 핵심 역량이다. 코어 컴피턴스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례라고 우리에게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네. 예, 이제 우리 슬라이드를 가지고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할 수 있는 때까지 하고, 예, after completing this chapter, you should be able to, 하여튼, 전략적 스포츠 마케팅 과정은 컨틴전시 프레임워크이다. 상황 적응적 틀이다. 이건 뭐냐면은, 환경이라든지 상황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거니까, 거기에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그런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는 것이다. 전략적 스포츠 마케팅 과정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 컨틴전시 프레임워크를 특히 스포츠 마케팅에서, 전략적 스포츠 마케팅에서 이해하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전략적 스포츠와 전략적 스포츠 마케팅의 프로세스는 과연 뭔지 설명해 줄 거고, 내적인 상황, 인터널 컨틴전시와 그것들이 스포츠 마케팅 프로세스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전략적 스포츠 마케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해 줄 거고, 외적인 상황, 외적인 환경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또 그것들이 전략적 스포츠 마케팅 프로세스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줄 거다. 그리고 외부 환경과 환경적인 탐사, 환경 조사죠. 환경 탐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그거의 중요성에 대해서 또 설명을 논의를 할 거고, 수학 분석, 이미 벌써 설명했죠. 수학 분석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실제로 한번 해볼 거고, 내부 외부 상황과 그것들을 전략적 스포츠 마케팅 프로세스와 연관을 시키는 거에 대해서도 공부를 할 거다. 그러면 이제 그 컨틴전시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그 공부를 하면, 컨틴전시 프레임워크는 managing the complexities of the sports marketing environment 하면 스포츠 마케팅 환경의 어떤 복잡성, 환경이라는 거는 아까 제가 VUCA라고 했죠. VUCA, volatile하고 VOLATILE, uncertain, UNCERTAIN, complex, COMPLEX, ambiguous, AMBIGUOUS, VUCA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언제나 대응할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마케터들은 항상 예측할 수 없고 매우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서 그 활동을 하는데, 어떤 하나의 마케팅 전략이 다른 것보다 항상 효과적이진 않다. 예? 그래서 조직은 환경과 이렇게 유리돼 가지고, 격리돼 가지고, 고립돼 가지고 운영되면 안 되고, 항상 다른 시스템과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컨틴전시 프레임워크이라는 것은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예, 다음에 컨틴전시 프레임워크 for strategic marketing, 스포츠 마케팅. 그러면은 결국은 외부 환경이 있고요. 외부 환경은 아까 우리 전략적 시장 분석에서 경쟁, legal, political, demographic 하면은 인구 통계죠. 기술, 테크놀로지, 문화, physical environment, economy, 이런 외적 환경들이 있고, 이런 외적 환경에 fit 하면은 적응하기 위해서 전략이라든지 계획을 수립하게 돼요. 그죠? 그게 이제 플랜. 나온 곳 맨 위에 오른쪽에 보면 인터널 컨틴전시가 있죠. 인터널 컨틴전시 하면은 그 조직의 비전은 뭐냐, 미션, 사명은 뭐냐, 조직의 목적이라든지 마케팅 목표는 뭐냐,
조직의 전략은 뭐냐, 또 조직의 문화는 뭐냐, 이런 내적인 상황, 환경에 대해서 맞춰서 기업의 전략을 수립해야 된다는 곧 기업의 계획, 전략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전략 계획을 수립할 때는 아까 중요한 게 고객의 니즈, 특히 언매트, 미충족된 요구가 뭔지를 이해하고, 이걸 이해하는 방법으로서는 시장조사, 마케팅 조사가 중요하다. 고객의 니즈가 뭔지를 파악하는 마케팅 조사가 중요하고, consumers as participant, 또 참가자로서 또는 관람객으로서 소비자로 봤을 때 그들의 니즈가 뭔지, 그들의 동기는 뭔지,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는 뭔지, 그들의 행동은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 왜 우리 여러분들 보면은 그 관중 수가 자꾸 준다. 에? 팀 성적도 뭐 비슷하고 그런데 관중 수가 자꾸 죽은다.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나? 에? 이게 뭔지 조사하고 뭐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어떤 고객을 선정할 거냐 그 의사결정에 있어서는 STP로 해서 전체 시장을 세분화를 하고요. 세분화해서 그 중에 우리가 가져갈 시장을 표적화를 하고 그 다음에 포지셔닝을 하는 STP 전략을 쓴다. STP 전략을 쓰는데 여기서는 이런 사례를 보면 될 거예요. 우리나라 프로야구가 그 선수 1년에 뭐 1000만 관중, 뭐 10,000만 관중,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까지 가야 된다 이러는데, 사실은 이렇게 많은 관중들이 오지 않았어요. 이건 여러 가지 최근에 많이 늘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프로야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많이 오지 않았는데, 그거를 관중 수를 지금처럼 많이 늘리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과거에는 주로 남성, 예? 남자 관중만 많고 그랬는데, 이거를 여성 관중으로 확대한 거죠. 특히 젊은 층의 여성 관중. 예? 그게 이제 벌써 한 프로야구가 성장하면서 아마 2000년대 들어서 그 여성 관람객 그 새로운 시장으로 그들에게 친화적인 그런 마케팅 활동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저런 것들을 많이 했죠. 그래서 이제 많이 여성 관중들이 지금 야구장 가보면 그런 거 많이 있죠. 이렇게 어떤 시장이라든지 고객들을 분석해서 그들을 이제 유인하고 그들의 욕구와 뭐 가치에 충족시켜주는 그런 활동을 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마케팅 믹스 의사결정, 스포츠 제품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촉진이라든지 유통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계획을 잡고, 또 임플리멘테이션 그러면은 제가 얘기했죠. 또는 뭐 액트 뭐 이래가지고 실행에 옮기고, 마지막에 그 차이가 난 거를 통제를 하는 그런 거를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요거 그림이 그 66페이지에 나오죠. 66페이지. 이게 이제 왜 그렇게 피팅이 왜 중요하냐, 그렇게 보면 여러분들 이 스타 선수가 막 부상당해서, 우리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도 막 부상당해서, 스타 선수가 부상해서 이제 막 팀 운영이 어려워지고 연전 연패하고 이러는 경우 많죠. 우리 흥국생명 같은데 배구, 요즘 여자 배구가 굉장히 인기예요. 흥국생명 여자 배구팀 같은 데서도 저기 그 이재경, 레프트 이재경 선수 같은 경우에 부상당해서 올 시즌 굉장히 안 좋았다가, 팀이 부상당한 다음부터 안 좋았다가 좋아지려고 그러는데 지금 이 사태가 생겨서 지금 저거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또 기상이 안 좋아져서 뭐 기상 상황으로 해서 관중이 감소할 수도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건지, 또는 선수협의회라든지 직장 폐쇄, 연고지 경기장 이동, 새로운 경기장 건설이나 인력 이런 문제로 인해서 또 이렇다든지, 대학 스포츠에서 선수의 최저 학점 기준 미달에 따라서 대학 선수 자격이 박탈돼서 스카우트에 또 문제가 생겨서 이런저런 문제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상황 적응적인, 예? 이런, 물론 환경이 좋은 환경도 있어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환경도 있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환경도 있고 한데, 이런 것들을 통제할 수 없지만 이를 파악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스포츠 마케터는 이런 복잡한 스포츠 마케팅 환경을 이해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제2장 전략적 스포츠 마케팅 과정의 상황 적응적인 틀이다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66페이지 요 그림이, 그래서 이 피팅이라는 게 그래서 나왔구나. 이 피팅하면 우리 여러분들 옷 이렇게 몸에 맞게 이렇게 맞추는 게 피팅이라고 그러죠. 피팅, 가봉 피팅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 얘기하니까 이거 알고 계시고, 결국 플랜 to C인데 그거를 플래닝, 임플리멘테이션, 컨트롤 이렇게 얘기해서, 플래닝이라는 것은 스포츠 소비자를 이해하는 거다. 에? 스포츠 소비자를 이해하는, 특히 잠재적 소비자를 이해하고 이들을 어떻게 STP 세분화하고 표적화하고 정의하는지, 에? 그거 한다. 그리고 이들에 의해서 어떻게 마케팅 조사를 할 것이냐. 그리고 실행이라는 거는 결국은 마케팅 프로그램이나 마케팅 믹스를 실제 수행하는 과정이죠. 예? 뭐 쉽게 얘기해서 뭐 어떤 경기를 보여줄 거냐, 어떤 선수를 라인업 할 거냐, 뭐 입장료는 얼마나 받을 거냐, 광고는 또 어떻게 할 거냐, 광고 수입은 또 어떻게 할 거냐부터 시작해서 또 선수들의 뭐 사인회라든지 이런 건 또 어떻게 할 거냐, 뭐 굉장히 많은 것들을 또 해야 되는 거죠. 또 그래서 그런 외부 환경, 내부 환경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 요거까지는 제가 이제 그 앞에서 했죠. The planning phase, understanding consumer needs, 뭐 마케팅 리서치, consumers as participants, consumers as a spectator, market selection decision, market segmentation, target market, positioning, 뭐 마케팅 믹스, the implementation phase, the control. 질문이 있거나 그러면은 저한테 연락을 직접 주세요. 주면은 저를 010-2532-3388로 연락을 주시면 되고, 뭐 형로혈학생 통해서 하고, 곧 지금 저는 안 날라고 그러는데 학교에서는 뭐 원격 수업으로 일단은 진행을 하고 있으라고 그래서, 하여튼 기회를 봐서 우리 뭐 번개라고 그러죠. 번개로라도 곧 만날 테니까 여러분도 저도 여러분 보고 싶습니다. 만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예? 지금 뭐 쉰다 생각하지 말고 책 많이 읽고, 제가 이제 자료들을 이것저것 많이 여러분들이 공부할 자료들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거나